안녕하세요, 키즈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영상 편집을 좀 하고 있고요.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인허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매장한 4-5개 정도 계속 복합 연달아서 뭐 이제 묶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이런 영상 찍은 지 좀 오래됐고요.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법이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뭐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최근에 뭐 여러 매장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 관련된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순서나 이런 걸 적었지만 이건 실질적인 현장에서 조금씩 변동이 가능해요. 뭐 지자체 담당 재량에 따라서 유동성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앞뒤로 조금 바뀔 수는 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크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항목들은 뭐 만약에 오락실이나 뭐 노래방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복합 게임 문화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겠지만, 일단 가장 일반적인 키즈 카페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단에 보시면 착공전 해야 될 일, 그리고 인테리어 때 놀이시설 하면서 가구짓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허가,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이겠죠. 요런 스케줄이고요. 항목으로 따지면 이제 소방, 건축, 보험, 일반 음식점, 시설물 관련, 놀이시설 관련된 이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 사실 어떤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없지만요. 어쨌든 그래도 소방 이제 키즈 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들어가면서 소방 완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모든 항목, 음식점이나 이제 키즈 카페 기타 유연 시설업 낼 때 소방 완비 증명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이게 완료가 돼야 나머지도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방은 이제 인테리어나 놀이시설 하면서 이제 전기공사나 소방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소방 완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방공사하고 전기공사, 소방전기공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유도등이라든지 감지기라든지 뭐 비상 사이렌이라든지 비상 스피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전기공사 뭐 이런 거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경종 울리는 단말기 뭐 이런 거, 분전함은 아니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설치하는 게 전기고요. 소방은 이제 기본적으로 방염 소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뭐 이런 것들, 뭐 방화석고를 썼는지 안 썼는지, 스프링클러 이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소방은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도 또 허가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기공사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 시설은 전기나 소방이나 같이 하고요. 신청도 같이 하는데 전기안전공단에서 전기검사를 이제 확인서를 주면 소방서에서 이제 소방 공무원이 나와서 완비를 다 보신 다음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전기안전공단에서 준 전기안전검사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거를 받아야지만 소방 완비를 줘요. 즉 이게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설들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청을 전기안전공사랑 소방서에 이제 신고를 하면 이제 이 전기안전검사에서 먼저 나와서 검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확인서를 주면 이제 소방서에서 이제 현장 실사하고 바탕으로 이제 소방 완비를 발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누락된 게 뭐냐면, 이 소방공사 전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된다. 소방서에 여기 착공 전 착공 신고, 우리 소방 안비 대상이고 소방 안비 대상에 맞춰서 공사를 할 겁니다. 이런 시설들을 할 겁니다. 라고 소방업체가 지정이 되면 이제 착공 전에 혹은 착공 후 극초반에 착공 신고를 소방서에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소방공사를 하고 완비 신청 이런 걸 받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해서 와서 소방 완비라는 거를 최종 다 받아야지만 다음 미션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건축법, 이제 키즈 카페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이제 건물 정해졌을 거고요. 건축물 대장을 떼고 그 건축물 대장을 바탕으로 근생인지 운동시설인지 무슨 아니면 근생 1종인지 2종인지
뭐 근생 2종 내에서도 식당으로 되어 있는지 뭐 병원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주던 표시 변경을 해주던 해야 됩니다. 표시 변경이라는 건 같은 근생 2종, 키즈 카페라면 근생 2종이나 운동시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운동시설은 잘 없으니까 근생 2종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생 2종이야. 근데 근생 2종이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건축물 내장의 근생 2종인데 가로치고 근생 2종에서도 여러 업종인데 그 중에 뭐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독서실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편의점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2종 근생 내에 가로 열고 어린이형 놀이시설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 카테고리는 근생 2종이 맞는데 거의 세부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한 10년 전에는 상관없었거든요. 뭐 근생 2종이기만 하면 뒤에 뭐 독서실이든 뭐든 뭐 병의원에다 키즈카페 차려도 문제가 없었는데 한 4, 5년 전에 이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뒤에 있는 세부 업종까지도 상세 업종까지도 정확하게 변경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변경해 주려면 이제 건축사 통해서 표시 변경을 해야 되고요. 보통 뭐 한 100만 원 내외, 뭐 작은 매장 50만 원, 큰 매장은 200만 원 정도 들고요. 만약에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근생 2종이나 운동 시설이 아니라 뭐 판매 시설이나 뭐 교육 연구 시설 뭐 요런 걸로 돼 있다.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고요. 용도 변경 굉장히 까다롭지만 어쨌든 비용도 많이 들고 까다롭습니다. 그거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셔야 되니까 용도 관련해서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어쨌든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되시면 건축가를 먼저 가세요.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떼서 군청이든 구청이든 건축가 가서 여기에 키즈카페 하려고 하는데 되냐 물어보면 거기서 알려줄 겁니다. 요건 용도가 안 맞으니까 표시 변경하십시오. 이건 용도는 맞으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혹은 요거는 뭐가 안 맞으니까 용도 변경을 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표시 변경이든 용도 변경을 하시고 건축물 내장이 변경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그 다음 이제 뭐 인허가를 접수할 때 문제점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험은 이제 식당하고 놀이시설에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모든 식당은 다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요. 뭐 화재 보험도 당연하고요. 법적으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내려고 할 때는 이 보험이 들어 있어야만 허가를 내줍니다. 키즈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놀이시설 책임 배상 보험이라고요.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놀다가 다쳤을 때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해야지만 유언시설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험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은 현재 삼성화재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 보험인가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사고가 많고 보상이 율이 낮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 보상금 수익이 낮다 그래야 되나? 보험사에서 워낙 책임 뭐 하여튼 그런 게 낮아서 뭔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게 낮다 보니까 잘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까다롭고요. 어쨌든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보험도 단순히 보험사마다 다르고 담당자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뭐 간판만 대충 붙이고 요 인테리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 신청하면 보험을 내주는 데 있고요. 어떤 데는 간판에 뭐 집기까지 다 들어와야지 보험 내준다는 데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다. 그래서 보험은 일찍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을수록 좋아요. 올해 보험이 나와야 똑같습니다. 일반 음식점 허가를 내는 것도 기타 이용시설을 허가 내는 것도 똑같이 보험이 있어야 보험 가입 증명서가 있어야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돌아가 설명을 하자면 제일 마지막 미션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소방 완비하고 보험 증서가 있어야지만 일반 음식점도 낼 수 있고 기타 이용 시설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음식점 또한 똑같아요. 이제 착공 전에 건축 그 위생가죠. 이거는 위생가입니다. 위생가고 뭐 어떤 데는 뭐 완주 갔더니 먹거리 지역 먹거리 뭐 안전과 뭐 이렇게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요.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자체 위생과 보통 위생과요. 위생과 가셔가지고 여기 G번 불러주시고요. 식당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상하수도 정화조 뭐 용량 뭐 이런 거 저런 거 확인하셔갖고 알려줄 거예요. 여긴 됩니다 안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 음식점은 술을 쉽게 설명하면 술을 팔 수 있고요. 휴게 음식점은 술을 팔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술 팔 거 아니면 휴게 음식점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휴게원 시점에는 불을 가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거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술 안 파신다 그러면 휴게원 시점으로 내면 되고요. 내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음식점에도 주의하실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면적은 나지 않는데요. 1층은 상관이 없습니다. 휴게원 시점이든 일반 음식점이든 1층은 소방안비 대상이 아닌데요. 지하 이거나 지상일 경우에 30제곱 아니다. 15 이게 층마다 그 제한이 좀 다른데요. 지하 같은 경우는 14평 이상, 뭐 지상 같은 경우는 30평 이상일 경우에 소방안비 대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면적이 될 경우에는 소방안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소방안비를 받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보통은 키즈카페가 소방 놀이공간과 음식점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소방안비 대상이 이제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놀이시설만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쪽 공간만 소방안비를 받는데 음식점 공간도 면적이 넘으면 소방안비를 받아야 된다. 따라서 그냥 전체 면적을 다 소방안비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반 음식점에 대한 거 받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련, 시설물이란 건 놀이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뭐 많은데 별의별 놀이기구가 많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트램플린하고 정글짐이고요. 사실 정글짐 검사를 안 받았다, 뭐 받아야 됩니다. 이건 안 받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인허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데 있어서 정글짐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트램플린 설치 확인증을 받게 되면 기타 이용 시설을 내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트램플린 공사하고 정글짐 공사 별도로 이제 항목이 다릅니다. 트램플린 공사 같은 경우는 확인 검사라 그러고요. 비검사 대상 유기기구 확인 검사입니다. 비검사 대상 확인 검사?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나? 뭐 에버랜드 같은 놀이기구가 아니다. 이건 동네 조그만 놀이기구다라는 확인을 받아주는 확인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이거는 에버랜드에 있는 뭐 청룡열차 이런 놀이기구가 아니라 조그만, 그러니까 뭐 2년에 한 번씩 신청해서 이제 검사만 받으면 뭐 되는 거예요라는 그 확인을 해주는 검사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지 매년 분기별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해주는 확인 검사입니다. 놀이시설 설치가 끝나면요 확인검사 접수를 하게 되고요. 접수하면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은 이제 검사가 나와서 현장에서 특이사항 없으면 이제 확인증을 다음날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 확인증을 가지고 확인증을 가지고요. 그 확인증이 나오죠 여기서. 그러면 그 소방완비 증명서가 나와 있죠. 요거하고 보험 나와 있죠. 요거하고 요 세 개를 가지고 군청 문체과, 관광과 뭐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문화체육관광과나 관광과, 체육과 뭐 이런 데서 담당을 하거든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데 가면은 기타 유원 시설업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유원 시설업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세무서 가서 기타 유원 시설업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게 좀 복잡하죠.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키즈 카페를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건 요 기타 유원 시설업 확인증입니다. 그러기에는 요 소방 보험 요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거 설명드린 트램플린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요. 정글짐 검사는 이 설치 검사예요. 이건 확인 위에랑 다릅니다. 정글짐 조합놀이대라고 하는데 이건 설치 검사라 그래서요. 뭐 이거 좀 복잡합니다. 요 검사 기간도 따로 있고요. 검사 기간에 접수를 하게 되면 보통 두 가지를 묶어서 해요. 정글짐하고 이제 어린이 활동 공간 검사라 그래가지고요. 실내 공기질 측정 뭐 하고 하는 걸 하는데 요 두 가지를 보통 같이 나와서 같이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나오면 요 현장 실사 나와서 검사하고 발급을 해주죠. 그럼 요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글짐이나 키즈카페를 하려면 이게 보통 오픈 이내 한 달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고요. 제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할 때마다 어렵고 복잡하다. 근데 많이들 요거 하나만 뭐 이렇게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모든 거에서 이슈가 생겨납니다. 모든 항목에서 진짜 정말 요 건축 관련해서는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울산에 한 매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처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근린공 뭐 이렇게 벚꽃
거리라고 그 거리를 조성하면서 생긴 이제 공간인데 근생이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표시 변경을 신청했는데 아무 예상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려가 났습니다. 표시 변경 반려. 그래서 왠가 했더니 근처에 나라에서 지정한 뭐 공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놀이시설을 허가 없이는 넣을 수 없다. 이런 지금 담당 공무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뭐 사용 계획서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지금 계획서나 뭐 신청서 작성하고 뭐 이의서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서면 접수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용도 변경하는데 갑자기 주차장 대수가 한 대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소방 관련해서도 뭐 별의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각 항목에서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모든 거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편법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